안녕하세요. 천문해석학의 황원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과 이 분야의 현 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현재 공부하고 앞으로 업으로 삼으실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분한테도 제가 들을만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역학시장은 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풍수고요. 두 번째가 육효, 육임, 사미두수, 기문둔가,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초점 등 이런 동양 역학을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주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굉장히 그때는 활발하게 발전을 하였었습니다. 지금부터 풍수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풍수는 그 국내법에 따라 장례 문화에서 현재 그 매장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산에서 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공원묘지라든지 그 화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립공원에 있는 어떤 그런 묘들도 앞으로 점차로 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이렇게 잡혔죠. 이런 국가정책은 풍수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는 그 수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 묘수는 엄택이고 하나는 양택, 그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엄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가장 수입원이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것이 이제 양택인데 양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주로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엄택과 양택의 중요한 수입원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무슨 생활, 인테리어 풍수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지금은 시들해지고 대학교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풍수가 역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쪽 한 축이 무너졌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육임, 육효, 자민두수, 기문둔가, 주역 중 저는 한두 개는 크게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이쪽 분야의 공부를 많이 그때 하셨었거든요. 실력도 있었었고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난 지금 이쪽 육임 부분에 아주 대단하신 교수님, 그리고 저하고도 이 동문이신데 그 2달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이 분야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격감했답니다. 그냥 단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수업 분야, 즉 과목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명맥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주입니다. 세 번째죠. 현재 사주학은 역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역학 업종을 완전히 석권했죠. 이제는 한국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주 명리학 분야에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풍수라든지 다른 동명역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쓰고 계시더군요. 수요가 있으면 알다시피 공급은 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여러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서 수없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 단체에서 그런 교육원에서도 사주명리학을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현업으로 이렇게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오픈을 했었죠. 그래서 골목마다 요즘은 웬만하면 철학관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제는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엄청난 경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옛날처럼 그냥 철학관만 차리면 사람이 오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정말로 이제부터 진입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마케팅이나 그 홍보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는 상당히 고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입에 있는 분들도 아마 저 말에 많이 동감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주시장이 얼마나 지금 포화가 됐나 그러면 모 대학교에서 사주명리학으로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사주명리학을 가르치면서 타로를 함께 가르치더라고요. 이 뜻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주의 어느 정도 그 어떤 포화 상태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주명리학은 이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빼고는 뭐 앞으로도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주명리 시장에 그 다크호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타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시내 상권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웬만하면 타로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주 카페가 이제는 뭐 타로샵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이 타로 분야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어느 누구나 좀 쉽게 배울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트렌드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즘 타로가 아주 무섭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그 타로를 가르치고 있는 그 한 교수님을 뵀었습니다. 오랫동안 타로를 부산에서 가르치고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니까 타로는 선생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 머리만 있으면 시중의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만은 생년월일이라든 뭐 이런 걸 갖고 분석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타로는 그냥 카드로 읽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분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그 타로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별자리 공부에 굉장히 흥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타로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별자리 공부로 이 보완을 해주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021년도 올해부터는 정말 이런 별자리 공부, 이 점성학 분야가 상당히 이제는 발전할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었습니다. 별자리 공부, 이 점성학 분야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인도 점성학, 즉 천문 해석학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것이 하나가 서양 점성술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흥미로웠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